안녕하세요. 이성훈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큰 단어를 넘어갑니다. 파트 3. 산업환기 및 작업환경관리대책 부분이에요. 원래 이거는 그러니까 책으로 이야기하면 편이 두 편으로 나누어져야지 되는 부분이에요. 그 이제 산업기사하고 이 과목이 출제 기준이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별도로 이제 편제를 하지 않고 같이 이제 묶어가지고 편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 이 챕터에 이제 그 파트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게 두 과목이다 이거죠. 두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트 3은 이 산업환기하고 작업환경관리대책하고 두 과목이 묶여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기사하고 기사하고 이 출제 기준이나 여기 출제되는 문제들을 이제 면밀하게 이제 볼 건데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괜히 뭐냐면 그 세부적으로 출제 기준을 그렇게 해놓은 거지 문제 막상 나오는 거 보면 그렇게 별 차이 없어요. 그 이제 독성학에서도 이제 일부분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산업 기사 하시는 분들은 독성학에서는 제가 이제 추려줍니다.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산업기사 하시는 분은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가이드를 해드려요. 그 이전까지는 계속 쭉 따라오셔야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산업환기 기초 부분부터 챕터 1입니다. 산업환기 기초. 여기는 이제 공학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바짝 좀 써야지 됩니다. 자, 먼저 한번 보면 여기에 이제 환기 시스템의 기류 흐름에 작용하는 압력이다 해가지고 환기, 이거는 이제 출제 기준에 있는 그 항목이 됩니다. 그 2020년 출제 기준, 여기에 이제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환기 유체역학적 전제 조건입니다. 공기는 건조한 상태로 한다. 이게 굉장히 잘 나옵니다, 시험에. 요 이제 환기에 적용하는 유체역학적 조건입니다. 전제 조건이에요. 요게 뭐냐면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게 뭐냐면 습한 상태로 나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건조한 상태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기의 압축, 팽창 이런 것들은 무시한다. 요거 체크. 그 다음 환기시설 내 열교환을 무시한다. 열교환도 무시한다. 여러분들이 꼭 중요한 것은 제가 일일이 저렇게 책에다가 고딕체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무게하고 이게 용량을 무시한다. 이게 뭐냐면 전제 조건입니다.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이게 가정 조건도 아니고 전제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런 그러니까 전제 하에 이 산업 환기를 다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조건 자체가 이거는 필수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별도의 지정이 없는 한 산업 환기의 표준 공기, 산업 환기입니다. 산업 환기입니다. 환기 부분에서만 그렇다는 거예요. 표준 공기는 상온 21도씨 1기압이다. 이것도 체크해야 하셔야 돼요. 네. 21도씨 1기압입니다. 그 1기압은 앞에 우리가 이제 기압을 환산해 봤는데 760ml Hg 뭐 저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토르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332ml H2 내지는 아쿠아, 그 다음에 1.0332 kg 중/per 제곱센티미터 1013.25 밀리바로 환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1.357 킬로파스칼. 그러니까 밀리바나 뭐냐면 파스칼이나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거는 1013점, 이거는 101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 뭐냐면 여기 소수점이 두 자리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죠? 이 두 자리. 그래서 이제 14.7 psi. 저것도 이제 psi라는 것은 파운드. 이게 우리가 했죠. 파운드 중 퍼 제곱 인치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겁니다. 저게 이제 저렇게 약자로 쓴 거예요. 파운드, 퍼. 이게 파운드, 퍼, 스퀘어. 이거는 제곱입니다. 스퀘어, 인치. 이거의 약자가 이제 psi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류 흐름에 이제 작용하는 압력이에요. 이게 이제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공부할 때 이제 그러니까 괴롭히는데
전압, 동압, 정압 요 세 가지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 전압하고요. 그 다음에 동압하고 정압하고 이걸 꼭 알아둬야 됩니다. 동일 관로 내의 전압은 일정하다. 이게 이제 베르누이 정리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가끔 저도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본의 아니게 여기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 뭐 그러니까 홈에 이제 그냥 떠요. 어느 여자가 뭐냐면 그 강의하는 거 보니까 제가 90년대의 초반에 그거 이제 대기 분야인가 이게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 강의했던 내용 같아요. 그거 내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어요. 베르누이 정리를 푸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저만의 독특한 방식이 있는데 그걸 따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은 아니다. 제가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옛날에 강의했던 그런 내용들이 지금은 계속 이제 써먹는 거예요. 지금 여기 떠드는 애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90년대, 2000년대 초반, 이때 뭐냐면 이제 강의 듣고 나가서 이제 했던 애들. 아니면 뭐냐면 거기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밑에 뭐 이런 애들. 그 이제 조심해야지 될 부분에 이게 지금 모니터링이 계속 본의 아니게 모니터링이 딱 되니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압은 관로 내를 흐르는 유체의 총 압력, 총 에너지를 그러니까 에너지를 압력으로 표시한 거예요. 에너지를 압력으로 표시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각설하고 이 세 가지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전압, 동압, 요거는 뭐냐면 동압은 어떨 때, 움직일 때 있는 거예요. 움직임이 있을 때, 요거는 플러스 값을 가집니다. 움직이니까, 움직일 동자를 써요. 움직임이, 그러니까 있을 때는 그런데 없으면,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으면 0의 값입니다. 이해가죠? 그리고 뭐냐면 전압은 움직임이 있든 없든 항상 작용합니다. 무관하게. 그러니까 유체라면 다 있어요. 유체라고 하면 움직임과 무관하게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어디 전압은 항상 작용하고 있다. 이 실내에 있는 공기도 어디 지금 전압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움직임이 없다고 해도 전혀 뭐냐면 불감기류가 아니라 전혀 움직임이 없다 하더라도 뭐가 됩니까? 이것은 전압이 작용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 정압은 정압은 이것도 뭐냐면 움직임이 없어도 작용합니다. 작용합니다. 그래, 이거는 움직임이 없어도 작용합니다. 그때는 뭐냐면 이것은 주로 이제 수축이나 아니면 뭐냐면 팽창하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뭐냐면 이 방향으로 작용해요. 팽창이나 수축하는. 그러니까 항상 방향이 뭐가 되냐면 이 방향이에요. 직각인 방향이에요. 직각인 방향. 이 방향으로 작용한다 해도 이 방향도 직각입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작용합니다. 움직임이 있을 때는 움직임의 직각인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을 때는 이렇게 작용해요. 움직임이 없을 때. 그럼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지금 뭐냐면 이렇게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방향으로 움직임의 직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 뭐가 됩니까? 정압입니다. 이 정압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이걸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잡아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풍선을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뭐냐면 풍선이 하나 있는데 그냥 공기나 뭐 그 다른 유체는 똑같아요. 자, 이런 풍선이 있습니다. 지금 둥그런 풍선입니다. 요 풍선입니다. 요걸 딱 졸라맨 거죠. 그럼 이 지금 뭐냐면 풍선 안에는 뭐가 됩니까? 전압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왜? 유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체라고 하는 것은 물이나 아니면 뭐가 되면 흐를 수 있는 것이면 다 유체예요. 공기나 모든 것이 유체라고 하는 거예요. 유체 이렇게 말하면 유체라 그러면 이거는 물과
이게 뭐냐면 뭐 공기 이런 것 등등을 전부 다 뭐냐면 흐를 수 있는 거예요. 흘러갈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뭐냐면 이야기를 액체나 기체 전부 다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 고체 같은 거는 어떻게 됩니까? 가루로 부셔져야지만 흘러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분체가 돼야지만 이게 유체 성질을 가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냐면 다루는 거는 유체, 지금 여기 유체의 기본, 기류의 흐름이니까 공기를 다루는 거예요. 공기. 기류. 공기.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 한 점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지금 전압이 작용하는데 이 한 점에서 이 방향으로, 사방으로 이렇게 뭐냐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 뭐냐면 이거는 지금 흐름이 없죠. 얘는 흐름이 없는 상태예요. 흐름이 없어. 그럼 뭐가 돼요? 동압은 어떻게 돼요? 0이에요. 흐름이 없기 때문에 흐름이 있어야지만 동압이 생기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정압은 어떻게 됩니까? 정압은 바깥쪽으로 작용하려고 했죠. 그죠? 그러니 정압은 전부 어떻게 되냐? 밖쪽으로 작용, 밖으로, 외부를 향해서 뭐가 됩니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방으로. 그 다음에 뭐냐면 전압은 어떻게 되지? 전압. 이 내부에서 뭐냐면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K입니다. 항상 뭐냐면 동일한 관로, 그러니까 이 어떤 용기 내에서 전압은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 아까 베르누이 정리가 전압 플러스 동압, 정압은 어떻게 됩니까? 동일 관로 내의 전압은 항상 일정하다고 그랬죠? 이 풍선도 똑같은 거예요. 전압은 일정합니다. 그래, 만약에 이 전압이 뭐냐면 K가 1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럼 얘는 뭐가, 동압이 0이죠. 동압이 0이면 뭐가 됩니까? 속도도 없는 거예요. 속도가 0이에요. 동압이 0이면 속도가 무조건 0입니다. 왜? 움직일 때만 속도가 생기는 거니까 움직일 때만 동압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면 얘가 0이다. 그럼 뭐냐면 전압이 10이면 뭐가, 정압이 얼마예요? 10입니다. 왜? 얘는 뭐냐면 플러스 0이니까. 동압이 0이니까. 0 더하기 10은 10이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얘를 풀었어요. 요걸 풍선을 딱 놔왔단 말이죠. 그 여러분들이 뭐냐면 일상생활에 볼 수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뭐 풍선을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공기가 쫙 튀어나가죠. 그죠? 튀어나가면서 풍선이 앞으로 나갑니다. 이때는 뭐가 되지? 속도압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생겼다. 이게 증가되는 거예요. 토출이 되면서 속도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때는 정압이 어떻게 될까? 이거죠. 정압이 뭐냐면 이 내부의 정압은 부압이 됩니다. 지금 원래 뭐냐면 팽창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대기압보다 높았으니까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면 눌려지면서 그때는 정압이 뭐냐면 이러한 쪽으로 작용을 해요. 왜? 대기압이 더 높으니까. 대기압이 더 높으니까 이 방향으로 뭐냐면 이 대기압 자체가 뭐냐면 정압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누르니까 이게 뭐냐면 수축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쫙 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동압, 속도압이 있다는 거예요. 동압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압이라는 것은 팽창할 때는 뭐가 됩니까? 미는 거예요. 수축할 때는 어떻게 안쪽으로 끌린다는 거예요. 안쪽으로. 아시겠죠? 여기에 안쪽으로 끌려서 작용하는 것이 뭐가 돼요? 정압이다. 그래서 뭐냐면 이 정압이라는 이 자체는 얘는 동압은 뭐하고 각 관계 있다? 속도하고 관계 있는 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속도하고. 근데 정압은 뭐가 됩니까? 저항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정시나 저시나 비슷하잖아. 그죠? 그 정압은 뭐냐면 저항으로 작용한다. 그 마찰 저항이라든지 이런 저항으로 작용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정압이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정압, 전압, 동압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압을 일명 뭐냐면 속도를 갖는다 해가지고 이걸 속도압이라고도 합니다. 속도압, 그 다음에 뭐 동압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오징어하고 뭐 경상도 말로 하면 능금이나 사과나 오징어나 수림이나 탁주나 막걸리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단지 뭐는 비슷한 그러한 유형의 그러니까 용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래 동압, 속도압, 그죠? 그렇게 뭐냐면 정압 이거는 저항으로 작용한다. 꼭 알아두시고 전압은 항상 뭐가 되면 일정하다.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목도를 그러니까 직접 뭐냐면 봤을까요? 이런 관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여기 이제 목이 딱 져가지고 여기 이제 뭐 이게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튜브인데, 예? 예? 이쪽은 튜브인데. 튜브를 뭐냐면 연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어떤 막대기를 가지고 이제 일단 뭐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맸단 말이에요. 맸어요. 매놓고 뭐냐면 보니까 여기에 튜브에 뭐냐면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여기를 할까? 이쪽이 낫겠네. 여기가 구멍이 잘 비는가. 자, 여기 구멍이 생겼다 이거지. 이 목에. 저기서 뭐냐면 여긴 지금 물이 이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이 셀까요? 안 셀까요? 안 셉니다. 네. 그게 뭐냐면 베르누이 원리입니다. 자, PT 니코르는 뭐라고 그랬죠? PS. 요게 정압입니다. 앞으로 제가 이렇게 쓰면 정압인 줄 아시면 됩니다. 요게 S. 정압이에요. 이거 플러스 뭐냐면 PV, 요거는 속도입니다. 속도를 내는 압력이니까 동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PT는 정압 플러스 동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뭐가 됩니까? K, 콘스탄트다. 일정하다. 요 가정을 얘가 만약에 10이라는 PT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 이 영역에서, 자, 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 영역에서 PT가 얼마였냐면 10이요. 여기가 이제 PT가 10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저 PT가 10인데 가정을 하는 거예요. PS와 PV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PS가 5가 돼 있고 PV도 뭐가 되면 5가 돼 가지고 이 둘을 더하니까 뭐 10이 됐죠. 그죠? 여기 10이 된 거예요. 이쪽에 뭐냐면 A 구역이라 합시다. 근데 요 B 구역으로 들어왔어요. B 구역으로. 딱 들어오니까 여기서 뭐냐면 목부가 어떻게 됩니까? 좁아졌죠. 그 여러분들 물 이렇게 해가지고 멀리 보내면 저기 저놈 저거 물 쏴야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돼요? 수도 꼭다리 이렇게 오므리죠. 그러니까 왜 오므리지? 그 오므리면 어떻게 됩니까? 단면적이 작아지니까 물이 어떻게 됩니까? 빠른 속도로 멀리 가는 거예요. 그렇죠? 멀리 보내려고 하면 단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작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속도도 빨라지고 물이 털털털털 흐르는 물도 딱 그거 오므리면 어떻게 됩니까? 씩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 여기서는 뭐냐면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거예요. 요 면에서는 속도가 뭐냐면 이게 엄청 빨라지는 거예요. 이게 속도가 증가된다. 이게 속도가 증가된다. 속도가 이 부분에는 엄청 빨라진다는 거예요.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 속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가 됩니까? 동압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동압이 증가된다는 거지. 동압이 계속 얘가 3개 증가됐다 그러면 얘도 뭐냐면 3개 이상으로 증가돼요. 왜?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가지고 동압이 커지는 거니까. 속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동압이.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지금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걸 잘 개념을 익히시라는 거예요. 그래,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 동압이 커지는데 이때 뭐냐면 동압이 아주 커져버렸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동압이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를 딱 보니까 이 구간에서 PT를 보니까 PT는 어떻게 됩니까? 동일한 파이프로 지금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PT는 역시 뭐가 돼? 이거 10이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좁은 구멍을 빠르게 통과해도 뭐가 돼요? PT는 동일한 관로 내에서는 일정하다. 동일 관로 내 전압은 일정하다. 베르누이 정리라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뭐냐면 PT가 10인데, 그럼 뭐가 돼요? 속도가, 그러니까 빨라져가지고 PV, 속도가 얼마가 돼버렸냐면, 속도가, PV가 이게 20이 돼버린 거야. 속도압이 20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얘는 10이 돼야 되는데, 얘가 20이 되니까 어떻게, PS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PS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0이 돼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얘를 맞출 수 있죠. 왜? 얘는 K, 콘스탄트다. 이해가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속도가 빨라지니까 여기에 구멍이 딱 뚫었는데 이 구멍에 뭐가 되는 지금 작용하는 압력이 마이너스 압력으로 작용하죠. 그래, 마이너스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뭐가 됩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PS가. 이렇게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PS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뭐가 됩니까? 흐르는 벽면 쪽 안쪽으로 뭐냐면 작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PS가 플러스라 이 말은 어떻게 됩니까? 바깥쪽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양압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마이너스라는 것은 뭐가 돼요? 이건 플러스와 마이너스와 0, 이 세 가지를 가질 수 있는데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뭐가 됩니까? 이거는 0이 되질 않는다 그랬죠? 왜? 바깥쪽으로 뭐냐면 팽창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예, 밀어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유체가 갇혀 있다는 것 자체는 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용기에다가 뭐냐면 이렇게 물을 담아놓고 뭐냐 가만히 있는 통에다 구멍 뽕 내보세요. 물이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나오지. 그 안으로 들어갑니까 이게? 밖으로 나오지? 그게 뭐냐면 왜? 이게 뭐냐면 뭐가 됩니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민다는 거죠. 그럴 때는 뭐가 되면 플러스로 작용하는 거니까 여기에 물이 절절절절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로 작용하면 뭐냐? 이렇게 들어간다니까 공기가 에어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공기가 쭉 빨려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 뭐냐면 어떻게 되나? 이 부분에 구멍을 딱 생기면 뭐가 되면 공기가 들어가는 공기가 에어가 들어가면서 휘릭 소리가 나요. 삐릭 소리 난다. 그 여기에 뭐냐면 막 기포가 생기면서 여기에 뭐가 되면 들어가면서 이 물이 흐르면서 여기에 기포가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이 원리를 이용한 게 여러분들이 전철관 이런데 전철 타는데 보게 되면 어항 해놨죠. 어항에 보게 되면 막 물고기 이렇게 잉어 이따만한 거 있고 뭐냐면 샥 그러니까 거품 같은 게 막 이게 그러니까 뽀글뽀글 이렇게 올라오는 거 말고요. 요만한 물고기 열대어 같은 거 말고 크게 뭐냐 파이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족관 비슷하게 그냥 거품이 쫙 생기면서 뭐냐면 멀리까지 이렇게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전부 이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냐면 강제적으로 강하게 뭐냐면 딱 그러니까 공기를 물을 갖다 팍 그러니까 펌핑해가지고 잡아놓으면서 여기다가 어떻게 되냐면 파이프를 딱 외기에다 노출시켜놔요. 그럼 뭐가 됩니까? 여기에 공기가 빨려 들어가죠. 들어가면서 보면 기포가 막 생겨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토출될 때는 어떻게 돼요? 토치램프에서 불꽃 나가듯이 뭐냐면 기포가 쫙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금 이야기하는 길이 흐름에 작용하는 압력 이 부분이 일단 여러분들이 기초가 여기가 이제 기초가 돼야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하나를 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에 보시면 지금 이제 정압 전압의 그러니까 요게 그 이 위치를 한번 봐보세요. 정압은 어디에 꽂아놨냐면 이 파이프 꽂은 위치입니다. 측정하는 계기가 여기다 꽂아놨어요. 그렇죠? 그러면 동압은 어디다 꽂아놨냐면 여기 가운데 하고 여기를 꽂아놓은 거예요. 연결을 지은 거예요. 그럼 뭐냐면 동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전압은 어떻게 하죠? 똑같이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게 지금 뭐냐면 유체가 이 방향으로 흐른다. 그죠? 그러니까 공기든 자 지금 물이든 다 똑같이 유체 취급하는 거예요. 요러한 식으로 뭐냐면 세워서 측정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다가 뭐냐면 가운데다가 요 가운데입니다. 요 선. 요 관로를 뭐냐면 흐르는 선에 이 중앙에 딱 오도록 어떻게 됩니까? 파이프를 요렇게 방향을 근데 구멍을 뚫어봐요. 요렇게 해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요렇게 세운다고. 그럼 뭐가 됩니까? 여기에 지금 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게 뭐냐 물이 흐르는 속도만큼 어떻게 됩니까? 물이 여기에 쭉 빠져나오죠. 이렇게 물이 빠져나와요.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빠져나와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 지금 이제 보면 이만큼이 이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물이 흐르는 속도에 따라 껄렁껄렁 된다. 이게 그럼 뭐냐면 여기 물에서 뭐냐면 여기까지가 이게 뭐냐 PT예요. 전압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에다가 꽂으면 가운데다가 이 구멍을 딱 일치시키면 뭐다? 전압. 벽면에다가 일치를 시켜가지고 뭐냐면 딱 재면 이건 뭐다? 정압. 가운데도 꽂고 뭐냐면 벽면에도 꽂고 하니까 이거는 뭐가 되면 PT라는 것은 PS 플러스 PV 이 개념에 의해서 이게 정압이고 이게 뭐냐면 동압이니까 이게 전압이에요. 가운데 꽂았으니까 이 가운데 꽂았으니까 얘가 뭐지? 전압. 얘가 뭐지? 정압.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죠? 위치를 딱 보면 돼요. 구멍이 열려 있는 위치. 얘가 뭐냐면 전압. 얘가 뭐가 되면 정압. 그럼 뭐냐면 측정되는 게 이게 뭐냐면 정압이 이쪽으로 작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정압이.
그 다음 전압은 이쪽으로 작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 뭐냐면 맞닥뜨리긴 거지. 얘는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뭐냐면 작용했고, 여기에 뭐 전압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작용을 했다고. 그러니까 서로 딱 맞닥뜨려져 가지고 뭐가 됩니까? 그 압력 차만큼 밀고 당기기 시소를 하겠죠. 그게 뭐냐면 나타나는 거니까, 여기는 뭐냐면 자 PS, 여기는 뭐지? PT. PT와 PS에 뭐가 됩니까? 차가 나오죠. 이게 차가 나오니까 뭐가 돼요? 이게 뭐냐면 PT와 PS에 뭐냐면 어이구, PS 이것에 뭐냐면 차가 나오니까 이게 뭡니까? 동압이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걸 해석을 할 때는 뭐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열려있는 구멍이 어디에 딱 꽂혀 있나라고 하니까 그걸 보시는 거예요. 벽면에만 꽂혀 있다 그러면 정압, 가운데 꽂혀 있다 그러면 뭐냐면 전압, 가운데 꽂은 것과 벽면을 연결지었다 그러면 그거는 뭐가 됩니까? 동압이다 이거죠.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앞으로 공부를 전부 다 좌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환기, 산업환기 이 부분을 전부 좌우할 수 있어요. 그만큼 뭐냐면 중요합니다. 이 더운 겨울에, 지금 더운 겨울이란데, 이 추운 겨울에 제가 이게 땀 뻘뻘 흘리는 거 보세요. 이게 조명이, 이게 조명빨, 어디 뭐, 그러니까 괜찮은 데 가가지고 방송국이나 가가지고 이 조명빨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서재에 꼭 박혀가지고 마누라는 그냥 뭐냐면 그냥 전기세 나간다고 끄라고 그러고, 그런데도 지금 이제 내가 땀 뻘뻘 흘려가면서 여러분들이 학교 가시라고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거 더군다나 뭐냐면 3편까지는 내가 파트 3까지는 끝내드린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독자분이 그렇게 뭐냐면 전화 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3편까지는 끌어드린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분간 어떤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제 일정을 갖다 없애더라도 그 약속만큼은 지켜드리겠다 생각하고 뭐냐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올리거든 바로 좀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좀 보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묵혀놓고 뭐냐면 된장 먹듯이 저녁에 가서 봐야지. 이 하지 마시고 수시로 보세요. 예. 이게 뭐냐면 자격증 그냥 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기회에 또 뭐냐면 좀 쉽게 딸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극 뭐냐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 이런 강의 듣고 그냥 강의가 진짜 뚫리는 강의네. 그러면 뭐냐면 저 대신해서 내가 여러분들 도와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저 좀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예. 뭐 동영상 추천 같은 것도 많이 해주시고, 주변에 아는 분들, 지인들한테 많이 퍼뜨려 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제가 이제 그러니까 좀 힘이 생기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여기 지금 이 한 페이지가 이 전체를 뭐냐면 좌우할 수 있는 정도의 중요한 내용이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 이해 안 가면 또 보고 해가지고 두세 번 보셔도 상관없어요. 꼭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